안녕하세요. 국민총행복 전환포럼 부이사장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그리고 칠레 가톨릭대학 협력교수로 계시는 민원정 교수님을 모시고 칠레와 혹은 중남미 포함해서 한국인들의 행복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원정 교수님 펠리스 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겠지만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의 문화 또 중남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어떻게 다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좀 견주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 교수님 중남미 특히 칠레에 네. 거의 20년 가까이 네. 사시고 교육도 하시고 연구도 네. 하셨는데 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민 교수님 뵈면 네. 여쭤볼 것 같아요. 중남미에 대한 막연한 또 선입견도 네. 있고 네. 중남미 국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늘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행복 지수가 정작 높은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들이고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보다는 높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눈에 볼 때는 행복해 보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좀 다들 밝아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 기질 자체가 그럴까요? 아니면 네. 그동안의 뭐 역사나 문화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대단히 급하고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는 그렇게 밝은 표정 짓기 쉽지 않거든요. 글쎄 뭐 부끄럽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한국적인 삶의 기준으로 제가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늘 잘 웃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속도 없이 쟨 저렇게 웃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칠레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오늘 무사하면 감사하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무사하고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010년에 그 칠레에서 규모 8.5의 대지진 났을 때 제가 칠레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지진을 한 번 또 겪어보고 나니까 인생 별건가? 네. 무서울 게 없고. 그냥 아니 뭐 난 살아났잖아 뭐 이런 거죠.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못하는가에 대한 불평을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산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래요? 시작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 교수님께서 칠레 카데는 뭐 칠레에서 대단히 우수한 대학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스페인어권에서도. 예. 네. 그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네. 나는 나대로 살 때 행복하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비교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서 잘하면서부터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칠레 학생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더 많은 시간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칠레에 있다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돌아보면 엄마 나 오늘 뭐 1등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몇 점이니? 그래서 98점 그거 다 맞지 그랬니? 이제 우리가 기본 대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잘하면 칠레 같으면 너무 잘했다고 축하하고 끝날 일인데 한국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발전을 해라는 좋은 취지에서 꼭 그런 데가 붙죠. 맞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민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래요? 네. 우리 한국인들 굉장히 심하거든요. 비교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을 감히 잘 못하겠어요. 그러시지만 네. 그 칠레에서 생활하셨을 때와 다른 느낌 또 있잖아요. 한참 그렇죠. 떠나 살다가 오셔서. 칠레는 남의 나라라는 의식이 늘 제 머릿속에 있었고 한국은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놨었구나라는 걸 제가 요새 느껴요. 요즘은 칠레에서 온 민원정 교수, 칠레에서 온 또 한국에서 온 민원정 교수.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오래 지내다 온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듯한 한국 사람 그런데 겉모습은 한국 사람 제가 이제 자꾸 코멘트를 들으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구든지. 제가 그냥 말을 하면 아니, 민 선생 원래 그렇게 직접적이지? 라던가 또
선생님 너무 밝고 명랑하세요라든가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코멘트를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민 교수님의 미소 자체 행복이니까. 감사합니다. 웃으면 안 된다고 또 누가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많이 웃지 말라고 누가. 네. 너무 뭐 행복해 보여서 그런가요? 속없이 행복해 보일 우리 수 지금 있죠. 불행한데 왜 당신만 행복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하니까. 네, 민 교수님 잠깐 말씀 중에 네. 너 이거 더 맞았어요? 1등 하지 않았니? 네. 지금 그런 거 1등주의, 예, 맞아요. 제일주의, 성공주의 예.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거든요. 거기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초대를 받고 행복이 화두가 아닌 곳에 너무 오래 살다 와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를 왜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예, 그래서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민 교수님이 살아온 방식으로부터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칠레 가시기 전부터 좀 그러셨나요? 아니요. 가셔서. 저도 꽤나 아둥바둥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싫으면 가! 이런 말도 수도 없이 들었고 제가 개척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잘 몰라서 하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어떤 말과 이런 상처에 제가 많이 딱지가 앉았구나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서도 중남미를 잘 몰라서 가질 수 있는 오해와 편견과 그렇습니다. 저를 상처 줄 수 있는 여러 말을 제가 굉장히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칠레살이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해가 네.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비롯하고 네. 또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차별화되는 데서부터 그렇죠. 소외감을 갖잖아요. 네. 칠레 가서는 그런 차별 이런 건 못 느끼셨어요? 아예 왜 없겠어요. 그게 대놓고 차별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없게 공기 취급하는 차별도 있고 그게 이제 문화 이론에도 이렇게 능동적인 차별이냐 수동적인 차별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일이 대응해서 저를 상처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죠. 제가 거기 발끈해서 대응해서 별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칠레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돈 얘기 안 해요. 친구들 모일 때.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다 모이면 정치 얘기 아니면 집 문제, 주식 문제, 또 종교도 자기네 종교로 자꾸 나오라는 이런 권유.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부담스럽죠. 그냥 피해요. 그러면. 남의 평가, 열정이 넘쳐요. 비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까?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체념한 거 아닐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할 수 없는 것을 열망하면서 본인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칠레 사람들은 아니 얘는 공부머리가 없는데 왜 공부를 죽어라고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좋지만 나는 공부도 재미도 없고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죠. 경제 수준으로 보면 아유, 우리가 훨씬 더 해야 위죠. 되는데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수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못 사는데 왜 행복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돈으로의 행복을 글쎄요. 빈부차가 심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 쪽에서도 부자 쪽에 대해서 상실감, 박탈감은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네. 내가 어떻게 해 더 이런 거죠. 이제 그게 너무 그 엘리트층이 식민지 시기부터 뿌리 깊게 크리올들의 전통이 이어져 와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혹시 이제 돈키호테를 읽어보시면 어떤 그런 체념의 문화 같은 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페인의 전통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또 독일 이민이 많아서 또 나름 진취적인 면도 있고 재밌는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행복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혼과 관련된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한국에서 이혼 사유가 보면 그런 돈 문제도 많고 성격 문제 많고 그런데 이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드라마에서 어떤 남녀가 헤어질 때는 그 이유가 No estoy feliz contigo 나 너랑 행복하지가 않아 예요. 그럴 때 행복하다는 단어를 써요. 아, 그럴 때. 네. 정말 제가 이제 행복 포럼에서 불러주셔서 행복? 내가 칠레에서 언제 행복이라는 펠리스라는 단어를 썼나 생각해 보면 펠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러니까 어떤 메리 즐거움과 더 관련이 있죠. 즐거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친구가 뭐 생일 선물을 작은 거를 줘요. 거기는 진짜 별거 아닌 걸 줘요. 그래도 펠리스 나 너무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뭐 돈이 없고 뭐고 이렇게 거대 담론의 행복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아까 민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아파트 평수도 중요하고 네. 뭐 몇 채냐도 중요하고 아, 차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렇군요. 네. 거기는 그렇지 않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뭐 어쩌겠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체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체념이라고 하는 건 좌절이라든지 포기와는 다른 달라요. 어떤 더 네, 맞아요. 긍정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뭐 그렇죠. 나름, 그런,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굉장히 긍정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보다는 칠레 혹은 뭐 중남의 몇 국가들이 네. 그런 체념의 방식을 더 많이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남미가 전체가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자연재해 규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뭐 칠레에서 이제 막 여행을 하면서도 대자연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뭐 지진도 한번 겪고 나니까 세상 별거 아니고 세상 별거 아니고 그냥 오늘 내가 무사하면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나올 걸 저도 몰랐잖아요. 사람들은 다 아니 거기서 계속 교수하지 뭐 왜 왔냐. 껍데기는 멋있죠. 나름 스페인어권 맞습니다. 최고 명문 대학 중 한 명문 군데서 대학에. 그런데 제가 그 시위가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몇 달을 외출도 못하고 살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정말 제가 딱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저도 모르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무사히 와서. 무사히 와서. 예, 그리고 여기서도 또 뭐 힘들지만 뭐 힘들었지만 나름 그때 뭐 규장각 한국학센터에도 또 잠깐 있을 수 있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마시연구소도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대화법의 차이가 한국은 만족을 몰라서 발전을 한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학교 아시연구소 객관연구원입니다. 이러면 다른 분이 거의 월급은 줘. 그래서 저 객관연구원이었더니 이제 늘 그런 쪽으로 네, 나가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칠레 친구들은 너무 잘 됐다. 너무 다행이다. 저걸 가지고 있는 게 어디니. 이제 그러면 잘 되셨어요, 민규 씨? 네, 맞아요. 그럼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 얘기가. 그래서 저도 괜히 뭐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과 생각이 예, 칠레에 계실 때 전과 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지신 많이 거예요. 달라졌죠. 그 사회문화적 환경, 자연 환경이 제가 처한 환경, 네, 자연 환경,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모든 조건이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처음에 칠레에 가서는 너무너무 일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서 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수업도 새로 만들어내야 하고 없던 걸 만들어 가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좀 현실 파악도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억울하고 막 눈물이 나는 몇 년이 있었어요. 너무 내가 지나치게 했구나. 지나치게 했구나. 이게 호의가 권리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억울했던 시간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냥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마 거기서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네.